은행 앱을 열어보다가 올해 금융소득 1980만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멈칫했죠. 잠깐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된다는데 나도 걸리는 건가?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부자들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달러 RP이자, 해외 주식 배당금, ETF 매도 차익이 뒤섞이니 계산이 꼬여버렸죠. 이자도 세금 내야 하나요? 배당금도 포함돼요? 이런 질문을 검색창에 수십 번 쳐봤어요. 그때 깨달았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다른 종합소득세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 문제라는 걸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2천만원 넘기 직전 혹은 살짝 넘긴 사람이 알아야 할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와 절세 방법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 연말에 이거 깨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조금은 명확해질 거예요. 먼저 원리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해의 모든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들로 사업, 연금 등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예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2,100만원이면 100만원만 더 세금 내는 거 아니야? 아니요. 초과분만이 아니라 2,100만원 전액이 합산 대상이에요. 물론 이미 원천 징수된 15.4% 세금은 정산될 때 차감되지만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세율이 높아질 수도 있죠. 즉, 단순히 조금 넘었다가 전체 과세 구간이 바뀌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한 분들은 항상 연말 전에 한번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저는 연말 기준으로 적금 만기 이자 약 500만원, 달러 RP 이자와 국내 배당, 해외 주식 배당을 합쳐 약 1,600만원 정도였어요. 처음엔 2,1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고민했습니다. 이거 만기 적금 하나 깨야 하나? 하지만 실제 계산을 해보니 초과분이 100만원 정도라면 세금 차이는 아주 크지 않았어요. 원천 징수 15.4%는 이미 냈고 종합소득세로 합산될 때는 제 근로소득 구간 기준 약 22% 정도로 계산됐거든요. 결국 추가 부담은 약 67만원 수준. 그걸 보고 이 정도면 굳이 만기 적금을 깨지 말자고 결론 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건보료가 금융소득 전체에 반영되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가 아니라 전체 소득에 영향을 주죠. 저는 직장가입자라 세금은 조정만 조금 있었을 뿐 건보료는 월 23만원 정도만 올랐어요. 결론적으로 크게 손해는 아니지만 미리 조정은 필요하다가 제 깨달음이었어요. 많은 분이 헷갈려요.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고 금융소득이 조금 늘어도 전체 구조에 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 1,000만원 이상만 넘어도 소득월액 보험료에 바로 반영돼요. 예를 들어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이라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순간 건보료가 매달 수십만원씩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은퇴 후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분리과세 가능한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부모님 계좌를 점검해드리면서 분리과세 상품의 일부 채권형 ETF나 분리과세 예금을 확인했어요. 저는 3가지 방법으로 금융소득을 조절했습니다. 첫째, 이자 수령 시점 조정. 연말에 만기되는 적금의 자동해지를 해제하고 이자 지급일을 다음 해 1월로 미뤘어요. 은행 앱에서도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이자 수령 시점을 1년 뒤로 넘기면 올해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둘째,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ISA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은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저는 ISA 계좌를 이자용으로 따로 만들어서 채권형 ETF, 예금형 상품을 집중적으로 넣어뒀어요. 이 덕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으면서도 운용수익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죠. 셋째, 수입 시점 분산. 특히 배당주는 12월 결산 기준으로 배당 기준일이 정해지니까 일부는 배당 기준일이 다른 해외 ETF로 분산했어요. 이렇게 하면 한 해에 몰리지 않고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죠. 이 3가지 방법으로 올해도 깔끔하게 2천만원 언저리에서 조절 완료했습니다. 초과된 금액에만 세금이 붙는다. 에노.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건보료 다 똑같이 오른다. 에노. 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이 있고 상승폭이 적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체 소득이 반영돼서 훨씬 커요. ISA에 넣으면 무조건 비과세다. 에노. ISA도 한도 200만, 400만원 내까지만 비과세고 초과분은 분리과세로 처리돼요. 해외 ETF 매도 차익도 금융소득이다. 에노. 해외 ETF 매도 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 네 가지는 정말 많이 헷갈리지만 한번 정리해두면 이후 재테크 전략 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론, 아슬아슬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근처라면 먼저 본인의 건보 가입 형태 직장 지형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 이자 수령 시점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만기 적금을 다음 해로 미루는 것만으로도 과세 기준선을 깔끔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건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미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패막이 역할을 해줍니다. 2천만 원을 살짝 넘었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직장 가입자라면 세금은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번 걸리면 매년 신고해야 하고 건보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처음부터 관리하는 게 현명합니다.